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할까요? 네. 광고 컨설팅사 팀 마케터 문혜영입니다. 네, 같은 팀의 이상민 마케터라고 합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러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주제는 네이버 쇼핑 블록이랑 관련한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 관련한 연계 광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럼 이제 쇼핑 블록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아. 요거 그냥 제가 한번 띄어서 보여드릴까요? 그냥? 아, 좋습니다. 네. 원래 말보다 보는 게 확실히 또 이해가 쏙쏙 잘 되시니까 그렇죠. 쇼핑 블록 광고가 어떤 구자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화면 보이시죠? 아, 너무 잘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 보시다 보면 쭉쭉쭉 내리다 보면 이 중간쯤에 쇼핑, 맨즈, 원뿔딜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이제 쇼핑 라이브를 제외하고 요 세 개 탭. 요게 이제 쇼핑 블록입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게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확실히 이 맨즈가 바로 먼저 뜨네요. 그리고 이렇게 포커스 탭 이렇게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포커스 탭이 요거예요. 포커스 탭이 요거고 요 기본적으로 요렇게 10개 박스 형태처럼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쵸. 원래는 요걸 쇼핑 박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쇼핑 블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블럭. 네, 블럭이라 불려요. 블럭을 하는데 요거 순위 자체는 랜덤으로 노출되는 거고 하여튼 요런 식으로 노출되는 게 쇼핑 블럭이에요. 아무래도 네이버 메인이 노출되다 보니까 주목도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트래픽이 굉장히 높긴 하겠죠. 보는 사람은 일단 많아요. 일단 클릭은 잘 모르겠긴 한데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하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오. 역시 라이브의 묘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팅이 끝났고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하자면 자, 이거 쇼핑 블록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거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지면은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는데 이 PC 구조랑 모바일 구조가 좀 달라요.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해볼까요? 모바일 구조를 보여드리면 모바일 구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근데 네이버는 트래픽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만 하신다면은 충분히 광고 효과를 잘 가지고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이게 네이버 모바일 화면인데 쇼핑이나 쇼핑 투데이 들어오시면 이제 트렌드 픽 이렇게 또 박스 형태처럼 되어 있죠. 맨즈 쇼핑 요런 것들도 이제 쇼핑 블럭입니다. 그쵸. 노출되는 지면은 원래 네이버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콘들이 뜨고 피드 형태로 노출돼요. 지금 이게 PC라서 좀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보통 이렇게 한 가지 피드들이 밑으로 스크롤하면 스크롤할수록 계속 이런 게 뜨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홈피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살짝 GFA나 다른 그쵸. 구자인 거고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쇼핑 탭에 요것들 쇼핑 블럭 형태야. 이게 왜 좋냐, 이게 왜 구리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구리나요? 네. 잘 못 쓰면 구리지. 아,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도 그러면 얘기해 드릴 거니까 오늘 그럼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 구린 게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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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하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뭐든지 다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가격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이거는 일주일 동안에 이 해당 구자를 구매하는 형태야. 그래서 보장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찰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이제 입찰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첫 번째는 이제 최저가 입찰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착순 입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최저가 입찰은 어떤 거냐면 그냥 제일 낮은 금액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개념보다는, 예를 들면 설명을 해드리면, 그 네이버 메인에서 노출되는 핫딜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핫딜이라는 PC 기준 핫딜 기자는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입찰 가격이에요. 입찰 제한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300만 원에서부터 800만 원을 쭉 쓰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해당 구조에 아니 말씀하세요. 해당 구조에 해당하는 그 뭐라 해야 될까,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블럭 형태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블럭 형태의 개수를 위에서부터 잘라요. 위에서부터 딱 자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 있죠. 맨 밑에 있는 사람의 입찰가가 그 모든 사람들의 입찰가가 돼요. 예를 들면 30개가 있다. 구자 개수가 30개예요. 그리고 나서 29명이 800만 원에 입찰했어. 그리고 한 명이 300만 원 입찰했어. 그러면 그 주의 입찰 가격은 3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명이 모두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보통 요거 쇼핑블럭 같은 것들은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거든요. 맞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 보통 800만 원 입찰을 걸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800만 원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싸게 나온 거면 좀 싸게 하는 거고, 아니면은 좀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 가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프로모션이란 게 존재를 해요. 처음에 첫 광고주 6개월 동안 이 광고 구자를 이용하지 않으신 고객들한테는 20% 쿠폰이 주어져요. 쿠폰.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파트너 센터거든요. 자, 여기 웰컴 프로모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자, 보이시죠? 광고비 쇼핑 블럭.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 집행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8주가 아니네요. 8주간 집행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웰컴 20% 구매 할인 쿠폰이 주어지고, 그리고 한 번 더 재구매를 했을 때 2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8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운 좋게 300만 원 입찰이 받았어요. 근데 20% 쿠폰까지 적용을 시키면 사실상 240만 원에 입찰할 수 있다. 이용도 너무 싼데요? 시행이 가능하다. 근데 요거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구조에 대해서 아실 게 필요한데, 네이버라는 이 플랫폼은 평일에 이용하는 사람이랑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하는 사람의 트래픽이 좀 달라요. 평일날 트래픽이 높아요. 반대로 주말, 공휴일에 트래픽이 거의 반토막이에요. 역시 주말이랑 공휴일은 밖에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쇼핑블럭이란 거는 한 주를 온전히 점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한 주 내에 공휴일이 껴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번 주처럼 공휴일이 껴있다거나 하면은, 그러면 트래픽이 반토막 나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겠죠. 그럼 입찰가가 보통 낮겠죠. 근데 만약에 대목이에요. 추석 일주일 전이야. 너무 핫한데요? 너무 핫하죠. 그러면은 사람들 입찰도 엄청 타이트하겠죠. 그러다 보면 거의 800만 원 그대로 넣어서 들어가겠죠. 효율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게 편차가 되게 심해요. 편차가 되게 심한데 이걸 잘만 이용을 하면 적은 가격으로 높은 트래픽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쇼핑블럭이에요. 그래서 쇼핑블럭은 잘 써야 돼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공휴일이 껴있으면
평일에 껴있으면 입찰가가 낮다. 왜? 경쟁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평일이 온전히 있으면서 시즌상 뭐야 내가 좋은 시즌이다. 대목 대목 추석 명절 2주 전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비싸다. 입찰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요거를 굉장히 잘 이용하시는 게 중요한데 트래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PC랑 모바일은 좀 달라요. PC랑 모바일은 다르다. 근데 대신에 PC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한 1000만 정도 돼요. 요 네이버 메인 요거 보이시죠? 요거 딱 이건 모바일이고 네이버 메인 PC에서 요거를 보시는 트래픽 양이 보통 평일 기준으로 1000만 정도가 돼요. 1천만. 진짜 많다, 그쵸? 그쵸. 1천만 엄청 높죠. 이제 CTR 자체는 좀 낮아요. 왜? 왜냐면 사람들이 네이버 메인에 딱 들어왔을 때 요거 쇼핑을 보는 사람은 많긴 한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광고라는 이 직업을 하기 이전에도 앞서서 이것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클릭해본 경험 혹시 있어요? 전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CTR은 좀 낮아요. CTR은 많이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하는 광고가 사실 그 사람들의 구매 의도를 건드리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이버에서 나 당장 네이버 메인에 보이는 거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없거든요. 그냥 검색하러 와서 아니 이메일 확인하려고 와서 웹툰 보려고 들어왔다가 괜찮은 거 있네 라고 인식하고 이제 사는 거지. 그냥 나 네이버 메인에 신발 보이는 거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할인율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할인율이 좀 세게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혹해서 클릭 한 번씩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제가 봤었을 때 효과가 좋았던 것도 그렇고 할인율을 좀 같이 넣어가지고 광고를 집행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클릭률을 조금은 가져갈 수 있는 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할인율 소재 나쁘지 않죠. 진짜 할인율 소재가 짱짱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연인 땡땡땡이 맞아요. 추천하는. 지금 당장 여기 네이버 메인을 봐도 보일걸요 아마? 아까 그 쇼핑에 보면은 이수진님 나올 거야 아마. 넘겨다 보시면 이거 딱 나오죠. 이수진 추천. 그쵸. 바로 나오죠. 네. 누구 추천. 또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볼까요? 요것도 이제 트렌드 픽인데 이것도 쇼핑 광고예요. 다 여기 나온 거 다 그거예요. 보시다 보면 네, 아무래도 뭔가 프로모션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원 플러스 원 아니면은 뭐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그런 프로모션들, 연예인 이런 게 그래도 클릭할 수 있는 조금의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딱 보이네요. 박기량 네. 선글라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 누구누구를 데려다 써가지고 연예인 누구누구가 추천하는 형태. 그래서 팬네임도 주어지는 하여튼 그런 형태도 소재가 많이 쓰여지게 돼요. 연예인 땡땡 땡땡이 추천하는 뭐 핫템. 핫템, 핫템 등등 이런 식의 소재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CTR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편차가 되게 심하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0.01에서 0.0한5 정도까지 가지. 근데 요거는 평균적인 거고 좀 높게 나오는 소재는 훨씬 더 높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PC 기준 노출도가 평일 기준 한 1000만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에 대한 CTR을 곱하게 되면 하루 트래픽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트래픽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트래픽은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왜 이 트래픽을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요거 때문에 그래요. 구매 의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살짝 뭐라 해야 될까 뭔가를 사려고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 제품 좋은 게 있나? 좀 싸게 파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다시
재광고로 노출하는 리타겟팅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쇼핑 블럭에서는. 네, 쇼핑 블럭에서는 낮은 그 뭐랄까 첫 방문 시에 고객 구매 의도가 낮기 때문에 요거를 좀 뭐야 될까 구매 의도를 자극할 수 있는 의도를 자극하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한 리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리마케팅이 뭐냐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나 우리 웹사이트나 아니면 어플을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광고를 노출시키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리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리마케팅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리마케팅은 우리가 광고를 하려고 하면 우리 픽셀이든 태그든 어떤 곳에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 쪽에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정보가 쌓여야 돼요. 그쵸? 그쵸. 근데 스마트 스토어가 쌓여야? 쌓이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쌓인다고 하면 쌓일 수도 있는데 한 번 클릭한 사람에게 뭔가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게 요즘 생기고 있으니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두 가지와 그다음에 자사몰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두 번째가 자사몰 랜딩하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마켓이나 그런 걸 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오픈마켓으로 좀 잘 안 하시고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오픈마켓 있다고 쳐요. 있다고 치긴 하는데 이렇게는 안 하고 거의 그냥 위 두 가지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게 포유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GFA 카탈로그 광고가 있는데 포유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포유는 이제 그 고객분들이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한번 검색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저희한테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게 좀 몇 가지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이런 걸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바구니에 담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며칠 전에 클릭했다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뜰 때 이제 저희한테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배너 같은 걸로 통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온 사람들이라면은 포유라는 그런 블록 구조를 통해서 저희한테 그 상품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포유 같은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이버 메인에 제가 로그인 이미 제 거 아이디가 돼 있거든요. 강아지 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파워링크 구조가 뜨고 이거 관련된 게 없네요. 하나를 그 검색하고 들어가서 이제 뜨지 않을까요? 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여러 번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새로 고침하게 되면 뜨나요? 이렇게 되면 바로 뜨네요. 네, 오늘 클릭한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포유가 뜨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배너 광고를 통해서 어쨌든 트래픽을 갖고 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 보면 저는 이제 모두콕이라는 여기 업체에 지금 오가닉 1등에 되어 있는 모두콕이라는 업체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자동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광고 플러스 제품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게 사실 리타겟팅에 있어서 네이버의 한 부분인 거죠. 이것도 사실 진짜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포유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GF의 카탈로그는요? GF의 카탈로그는 소비자들이 만약에 지금 질문이 오시긴 했는데 이 포유하고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은 포유 자체가 광고도 있고 광고가 아닌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클릭을 했었을 때 저렇게 사용자의 개인화에 맞춰서 뜨는 것과 아니면은 그거에 저희 검색 광고를 통해서도 광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랑 비광고가 같이 섞여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리자면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광고 영역이 아닌 걸 클릭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노출되는 것도 광고 영역이 아닌 영역이 노출됐어요. 하지만 옆에 보면 다 광고죠. 지금.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광고 영역이 아닌 걸 들어가서 포유 오가닉이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광고 영역인 걸 들어가서 이거 자체가 여기 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 영역이 아닌 걸 클릭을 했는데 요것도 뜨긴 하겠지만 광고로서도 이게 뜰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광고로서 클릭을 했고 광고로서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광고와 비광고가 섞여 있어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광고 영역을 많이 이용하시라라고 이 포유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광고적으로도 조금 활용은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비광고 영역보다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비중은 좀 낮지만 어쨌든 우리가 포유를 하려고 하는 메인 목적은 오가닉으로 노출하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면 광고 영역에서 노출하고 이게 또 광고 영역으로 또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중 광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쇼핑 블록이라는 이 형태, 이 유형을 치고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광고로서 소요되는 비용을 굉장히 줄여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스마트 스토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클릭을 하고 해당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광고가 이런 게 노출되겠죠. 광고보다는 비광고 영역에서 이런 게 노출되겠죠. 근데 저는 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가닉을 했었을 때 옆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 광고 같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검색 광고의 노출에 일단 뭐 썸네일이나 이런 걸로 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강아지가 직접 먹고 있는 이런 거로 해가지고 했다면은 전 솔직히 이렇게 검색 광고에 같이 한 번 더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품에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사용을 해볼 만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일반 한 번 노출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여러 번 광고 노출이 되게 되면 이걸 좀 보통은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지만 이 호감도는 어느 지점까지는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같은 걸로 그리게 보여드리게 되면 이 그림판도 되나요? 이게? 그림판. 제가 그림 실력이 미천하지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제가 보이시죠?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보통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는 형태는 이게 그래프라고 가정할게요. 소비자가 여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광고 노출 횟수예요. 횟수. 광고 노출 횟수예요. 그러면은 이게 호감도예요. 호감. 요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은 여기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제품이 진짜 많이 싸다던가 아니면 제품 질이 딱 봐도 소재가 너무 좋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제로 베이스가 아닌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어쨌든 요런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고 노출 횟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동일하게 상향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너무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유지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게 돼요. 이런 식이 보통 소비자 심리 패턴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사실 소비자의 호감도를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타이팅이나 리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네이버 자체 내에서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는 포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 예. 그러면은 GFA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하다 멈췄네요. 역시 소비자들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셔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찜하기만 남기셨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방문만 하셨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로 다시 노출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제 닉네임이 보이는데 제가 새로 고쳐갈게요. GFA 요 영역이 롤링보드라고 하는 건데 GFA라고 하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지금 같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새로 거침하다 보면
딱 떴죠. 지금 이렇게 카탈로그 형태로 딱 떴어요. 유튜리원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제 카탈로그형 GFA 광고인데, 카탈로그형 GFA 광고는 리타겟팅을 기반으로 들어가요. 저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저한테 이제 노출되는 거예요. 추천 형태로. 이게 GFA 카탈로그 형태예요. 이게 또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그 GFA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클릭은 했지만 구매를 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클릭했지만 구매는 안 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는 게 스마트 스토어인데, 구매, 방문, 찜하기, 장바구니 등등의 액션, 사람에게 광고 노출하는 상품. 이게 GFA 카탈로그인 거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는 포유라는 거와 GFA 카탈로그 요 형태로 해가지고 리타이팅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트래픽 자체가 네이버에 묻히게 돼요. 네의 트래픽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 자체가 구매력이 되게 좋긴 해요.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구매 의도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근데 네이버 내에서 트래픽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다양하게,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이용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네이버 한번 잠깐 들어왔다가 다른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는 이 활용도가 사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자사모를 많이 쓰게 돼요.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쇼핑 물력이 요 형태라고 했잖아요. 여기 10개야. 이게 자사몰인지 스마트 스토어인지 제가 한번 다 들어가 볼게요. 저는 제가 예상한 건데, 자사몰의 경우가 80%? 제가 봤을 때 한 여기서 한 80%는 자사몰일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사몰이죠. 자사몰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사몰이죠. 100% 나올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하나 나왔다. 브랜드 스토어 하나. 자사몰. 여기 들어갔더라고. 자사몰 90%. 왜 이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스마트 스토어는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자사몰일까요?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아까 그럴까? 스마트 스마트 스토어가 이런 괜찮은 리타겟팅 전략이 있다고 하지만 왜 자사몰을 쓰는 경우가 90%고 스마트 스토어를 쓰는 경우가 10%일까? 아무래도 리타겟팅이 중요하다 보니까 리타겟팅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광고 구자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스마트 스토어 내 뭐 GFA 카탈로그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저희의 트래픽이나 뭐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사몰로 설정하시는 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트래픽이 네이버 내에서 한정되어 있고, 리타겟팅이라는 것도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자동으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어떻게 세팅하는 거에 있어서 믿음직스러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사몰은 이 활용도가 엄청나게 무궁무진해요. 맞아요. 수수료도 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사몰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일 큰 이유가 메타 또는 구글 등 HTML 기반의 픽셀, 태그 등을 베이스로 한 HTML 위주로 하는 위주로 하는 보다 이는 기반으로 한 광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는 픽셀이고 구글은 태그가 있잖아요. 요거를 HTML 태그라고 하는데,
이 태그를 자사몰에 설치할 수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게 요 픽셀이나 태그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사몰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네이버 내에서만 트래픽이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우리 광고가 노출되는 게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리타이팅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 만족도는 어느 순간까지는 노출을 몇 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시점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느리게 올 수도 있고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몇 회까지는 계속 노출하는 게 좋은데 이게 네이버 내에서만 몇 번씩 노출할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거를 노출하기 위한 거는 사실 구글이 이게 가장 커요. 메타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PC에서는 구글을 사용하기 위해. 근데 이게 구글이나 메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런 리마케팅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사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9개가 자사몰이고 1개가 스마트 스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매체들을 주로 활용을 하는지 이 연계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면 쇼핑 블록은 트래픽을 단순히 많이 끌고 올 수는 있지만 구매 의도가 낮기 때문에 요거와 연계한 광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연계 광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그러면 연계 광고가 어떤 게 있냐,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냐,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를 얘기해 볼 거예요. 좀 졸리세요? 아니. 좀 졸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좀 졸릴 수 아니. 있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나름 꿀팁을 많이 풀어드린 거라서. 자, 그러면 연계 광고 목록을 어떻게 있냐. 첫 번째 메타가 있을 수 있죠. 메타. 그리고 구글이 있을 수 있죠. 또 또 모비용. 그런 네트워크 배너 형태. 그러니까 네트워크 배너라고 할게요. 모비용, ADM. 타이튼 게이츠, 크리테오 등등 이런 것들 네트워크 배너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요 정도. 네. 일단은 크게 사용하는 건 요 정도일 것 같네요. 그러면 요거 광고들을 활용해 가지고 연계 광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연계 광고도 막 다 하는 게 좋냐? 이것도 아마 비즈니스 업종마다 다르겠죠. 메타가 잘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메타가 잘 되는 경우. 근데 메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바일 기반에서 돌아가게 돼요. 그쵸? 모바일 기반에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아까 PC랑 모바일이랑 노출 구자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PC 구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보이죠? 그리고 아무 행동하지 않아도 네이버 메인에다가 노출돼요. 근데 모바일은 일단 쇼핑 탭이라는 걸 들어가야만 노출돼요. 트래픽이 당연히 차이 나겠죠. 그렇죠. 근데 모바일 트래픽이 훨씬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조금 낮아서 가격도 좀 낮긴 한데, 어쨌든 메타가 잘 되는 경우는 모바일 트래픽을 활용하는 경우예요. PC로 인스타그램 하세요? 안 합니다. 잘 안 하죠. PC로 하는 경우는 조금 있긴 하긴 하겠지만 대다수는 대다수는 잘 모바일이시겠죠. 안 하죠. 그래서 모바일 트래픽을 활용하는 경우에 메타가 좀 잘 되겠죠. 이미지는 단순 이미지 쓸 수도 있고 릴스 같은 동영상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모바일에 조금 한정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구글은요, PC 모바일 다 돼요. 그렇죠? 그럼요. 다들. 구자는요? 유튜브도 가능하고 GDN도 가능하고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배너는요, 얘네 애드 익스체인지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신문사에 노출. 신문 볼 때마다 어. 뜨는 그 광고들이 바로 네트워크 배너들이 많습니다. 뭐 다른 광고 그 지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웬만하면은 신문사에 거의 노출돼요. 맞아요.
뭐 신문사나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데도 많이 커뮤니티. 노출되는 거 되는데 주로는 신문사에 많이 노출이 되는 구자이죠. 요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활용도가 뛰어난 게 이거인 거죠. 구글. PC 모바일 일단 다 되고 구조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특히 GDN은 어때요? 구글의 애드센스를 이용한 제휴 지면이 6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지금. 진짜 많네. 그러니까 애드 익스체인저 아까 네트워크 배너가 막 이런 거 노출된다고 했는데 GDN은 이런 거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이트에 다 노출되니까 우리가 리사이팅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떤 개념이라 보시면 되냐면 네이버 메인에서 이런 것들을 클릭을 했어요. 딱 한 번 클릭을 하는 순간 우리가 웹사이트 어디를 돌아다녀도 해당 광고가 보이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이 횟수 제한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초기 횟수는 구매율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 초기 횟수를 높여가지고 그쪽에서 전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 블럭은 1차 전환 매체가 아니에요.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쇼핑 블럭은 1차 전환 매체가 아니라 2차 전환 매체, 2차 또는 N차가 필요한데 보통 구글을 많이 활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쇼핑 블럭에서 이제 연계 광고가 사실상 전환을 받는 핵심 매체인 건데 보통 구글을 많이 쓰게 돼요. 한 번 노출을 한 번 클릭만 했다 치면은 그 광고가 계속 노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많이 클릭을 했다. 저기 많이 클릭했거든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아니면 제가 구글 로그인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컴퓨터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뜨게 되겠죠. 요걸로 돌아가는 게 이제 쇼핑 블럭에 뭐라 해야 될까 활용하는 뭐라 해야 될까 이런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극대화 이런 전환도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에요. 조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블럭은 트래픽은 굉장히 많아요. 노출 엄청 많고 뭐 클릭률이 뭐 0.0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봤거든요. 꽤 많이 봤는데 근데 그거를 전환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계 광고가 필요한 거죠. PC 모바일 뭐 GD 뭐 이렇게 다. 그래서 구글에서 맞춤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를 활용해 광고를 노출하는데 보통은 이제 세팅하시는 게 뭐 90일에서 180일 방문자로 세팅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즈니스에 따라서 유형이 되게 다르긴 하겠지만 이 유형에 대해서 고객 크기를 굉장히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에 대해서 세팅이나 이런 거는 그냥 사실 그냥 그게 중요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 구조에 대해서만 사실 이해하셔도 충분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계 광고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게 쇼핑 블럭이 아니라 다른 광고도 트래픽 광고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요. 음, 결론적으로는 뭐 솔직히 요즘 소비자분들이 한 번에 뭔가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이젠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쟁도 너무 빠방하고 좋은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리타게팅을 잘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광고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요즘 광고 엄청 하잖아요. 진짜 많이 봐요. 저는 이게 진짜 하루에 몇 번씩 보는 것 같아요. 플리오라고 하는 요새 마사지 기기를 파는 회사인데 요즘 광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쪽도 리타게팅 광고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트래픽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쇼핑 블록도 같이 도입을 한 거예요. 얘네는 버스 배너 이런 것도 하고 뭐 해야 되냐 정류장에 있는 이 배너 같은 것도 하고 막 오기 진짜 광고까지. 오만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 트래픽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활용을 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보통 우리가
상품은 여러 가지 뭐 식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보통 패션인 것 같아요. 지금 요것만 보시더라도 패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뭐 패션 아니면 뭐 주얼리 아니면 먹는 거. 왜냐면 여성분들이 거의 다 그런 그쵸.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 봐요. 패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다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 6개. 아, 이 정도 비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이 핏이 맞을지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쇼핑 핫딜이에요. PC 메인에서. 근데 렌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렌즈도 패션이 되게 많이 차게 돼요. 그렇죠. 구작에서 넘어가도 거의 비슷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요것만 보셔더라도 어떤 브랜드가 많이 하고 요거 연계 광고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요렇게 이제 흐름이 나오게 돼요. 요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럼요. 이게 만약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번호로 저희한테 그렇죠, 연락을 그렇죠, 주시면 되는 그렇죠. 거죠. 요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알아서 설명을 쫙 다 해드릴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구성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알찬 음, 알찬 라이브 방송 시간이었는데 벌써 시간이 45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죠 이게? 시간이 순삭됐네요. 원래 오늘 저희 시간 없어서 한 30분만 하고서 짧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좀 길어졌긴 했지만 음, 어쨌든 이 쇼핑 구자 자체를 이용만 잘 하면 어떤 거든 광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은 뭐 트래픽이 많은 네이버에 노출이 된다는 게 굉장한 이점이긴 하지만 한 번에 잘 구매까지 이루어지기는 힘드니 리타게팅을 잘 이용하자 라는 게 맞아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특히 패션. 그렇죠. 패션은 사실 브랜드든 어떤 거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쇼핑 블록에서 노출되는 이 상품 이 소재와 이 상품 상세 페이지와 그리고 리타이팅으로 노출하는 이 광고 소재가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동일해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똑같은 거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호감도가 올라가지. 예를 들면은 노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노출했어요. 와이셔츠 이런 걸 노출했어. 상품 상세 페이지 뭐 야상이야. 그리고 나서 리타게팅은 패딩을 하고 있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소재를 다 동일시켜야만 이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게 호감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다 하셨겠죠? 그럼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해 잘 하셨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사하고 네, 오늘은 갈까요? 아주 꿀팁들 또 많이 방출해 드렸는데 다음 라이브도 좀 더 유익한 걸로 찾아오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만 떴던 것 같아요. 네. 아이, 너무 죄송해요. 지금 뭐 얘기할 기회를 거의 안 주시던데요. 저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거의 무슨 시청자의 입장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AMPM의 마케터 문혜영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